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큽니다. 전세의 가격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정책이었거든요. 수요의 변동성 크고 가격의 변동성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정책 때문에 전세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못 구하게 되면은 전세금 반환을 못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세의 변동성도 크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매매의 변동성도 크게 했고요. 전세 수요의 변동성도 크게 했어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정부 대출 규제 상황과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가 어떤 시장을 바라본 그 스탠스가 있거든요. 서울이 너무 많이 오랐다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나왔고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너무 컸죠. 그러면서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줬는데 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급 정책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공급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시차가 있으니까 일단 수요부터 먼저 움직임을 좀 잡고 후에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시키 목적인 것 같아요. 시간을 그렇게 준 거죠. 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공급 정책을 그린벨트 풀어서 한다 이런 정책도 하잖아요.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거든 시장에. 그래서 수요들이 움직이지 말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금융 정책이고 대출 규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계속 할 수 있냐 없냐는 저는 좀 별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정상적으로 대출 풀리면은 또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방향은 매우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영향이 될 수 있다면은 정부가 필요 없잖아요. 정부가 다 알아서 하면 되죠. 하락과 상승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정부는 일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하거나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약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정책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상황이 다르게 작용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정책들은 그렇게 나쁜 정책들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임대차 3법 같은 정책들은 진짜 나쁜 정책이거든요. 급등한 정책이거든요. 최근에 전세 사기 이런 문제가 들었지만은 역전세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경매 물건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큽니다. 이게 전세의 가격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정책이었거든요. 수요의 변동성 크고 가격의 변동성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정책 때문에 전세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못 구하게 되면은 역전세 문제 보다도 전세금 반환을 못 해주거든요. 그런 물건들 경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물건들 지금 엄청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때문에 경매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전세의 변동성도 크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매매의 변동성도 크게 했고요. 그리고 전세 수요의 변동성도 크게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이게 없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또 전세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 계속해요. 이걸 보게 되면 시장이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거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분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변동성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수요의 변동성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움직여야 되는데 4년마다 움직여요. 수요가 4년마다 나오는 한꺼번에 나오죠. 2년 뒤에 가격 5%밖에 못 올려요. 2년 동안. 그러면 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버려요. 공급이 되게 되면 또 수요가 확 줄거든요. 그럼 또 전세 확 떨어져요. 그러면 올라갔던 전세를 못 맞추잖아요. 또 역전세 나왔잖아요. 임대인도 문제 생기고 임차인도 전세금을 반환 못 받기 때문에 또 문제 생겨요. 또 그런 부분 또 시장에 경매에 또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반복된다고요. 지금 올랐던 거는 빌라에서 넘어온 수요고요. 예전에 2020년도에 임대차 3법 했을 때 그때가 급등할 때 그때였어요. 20년도라고 올라 4년 차거든요. 2년 차, 3년 차 돼서 23년도에 역전세가 가장 많이 났었어요.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때가 시장의 가장 큰 저점이었어요. 2024년 11월 달하고 12월 1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전국에서 가장 큰 저점이 있고요. 모든 도시가 다요. 그걸 반등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프가 그렇게 나와요. 전세 수급 그래프도 그렇게 나옵니다. 울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울산의 전세 수급이 여기에 최저점 찍는 시점이 여기 2023년 1월 달 정도 되거든요. 그 물량을 보게 되면 23년 여기에서부터 해서 전세 물량이 쭉 줄어들어요. 이때가 모든 사람이 다 힘들 때였어요. 전세라 뭔가 반환할 수요도 없고요. 자금도 없고 대출도 안 나왔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반환 대출이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출 많은 사람들 나가보면 안 나왔어요. 금매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금매가 엄청 많았고요. 그때 우리가 주택 사신 분들 가장 최저점 사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위기에 가장 노출이 심하게 됐던 때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과거보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매물은 울산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물이 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매물이 조금씩 소화되면서 매가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을 열지만은 급한 매물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를 안 파는 거죠.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 거죠. 향후 주택 공급 물량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작점은 2022년도였고요. 그 3년차가 25년이에요. 가격 하락하고 따라붙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공급 감소예요. 가격 상승하고 반드시 따라붙는 용어가 뭐냐면 공급 증가예요. 2022년도에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3년 뒤에 공급 감소거든요. 그게 원래 내년이거든요. 이거 전국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방에서 먼저 시작된 도시들 많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많은 분들이 서울이라 알고 있죠. 아닙니다. 경상북도 상주예요. 상주가 왜 그런지 아세요? 2020년부터 5년 동안 공급 물량이 빵이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원래 상승률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도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작은 도시니까. 인구가 9만밖에 안 돼요. 인구가 24% 줄었어요. 90년부터 해서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지금 올라요. 그게 이제 25년부터 시작되니까 26년, 27년에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여름으로 간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2020년이나 21년, 22년부터 적은 도시들은 벌써 상승을 시작했고요. 거기 울산이고요. 그리고 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전주, 강원도 같은 우리가 작은 도시들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도시들이 벌써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수도권만 관심 있으니까. 그런 도시들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대출 금리 인하는 긍정적 요소 맞고요. 근데 실제 최근에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올렸거든요. 대출 규제와 함께. 그래서 가상 올렸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시장은 거꾸로 갔죠. 금리와 반대로. 그래서 시장의 영향은 원래는 좋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갔고요. 근데 금리가 이제 방향은 간다는 데에서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건 긍정적이라 봐야 되죠. 근데 당장은 금리 인하폭도 작고요. 그래서 당장에 금리가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년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대출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지방은 제가 몇 년부터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저점 다 지나갔다고요. 지금 또 물론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가보면은 옛날에 거래가 띄엄띄엄 되어서 그렇지 반등하고 저점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점까지 다 왔잖아요. 좀 회복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강북이나 이렇게 고점 회복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천이나 경기도 쪽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대출이 나올 때 선택해서 대신에 그거는 있어야 돼요. 단기로 전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장기로 보셔야 돼요. 내 선택을요.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이 잘못해서 만약 내년에 또 규제가 나오잖아요. 또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시장에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은 단기로 있는 분들이에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락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분양을 신청하라고 말씀드려요. 분양 신청하고 난 뒤에 그 분양 입주하고 3년을 거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딱 6년이죠. 그 6년에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기 시작해서 시장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하락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이제 분양을 신청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 맞추기는 보다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일반인들이 좀 선택에 타이밍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럼 조금 더 낫죠. 대신에 6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내년에 물량을 보게 되면 인천은 조금 적은 편 아니거든요. 서울도 원래보다는 조금 많아요. 근데 경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 합치면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정 지역을 제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물량이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가격 회복 못한 지역들이 있고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특히 경기도는 우리가 그 서울보다는 아파트의 재고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일단 구축보다는 신축이나 준신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해서 나중에 상승률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회복도 빠르고요.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개인이 직접 시장 분석하기 위해선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하나요? 상승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서울은 전세 가율과 전세 수급을 보셔야 되고요.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는 지역 자체를 다 뜯어 보셔야 돼요. 그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했었어요. 연도별로 매물량은 다 조사해 봤어요. 울산에 있는 매물량을요. 아파트 매물량 다 뒤져봤어요. 1990년부터 해서 2023년 그 아파트는 다 물량 다요. 짰다요. 매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다 봤어요. 그렇게 보듯이 경기도에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면은 물건 다 분석하셔야 돼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해보면은 당연히 많을 거 있잖아요. 한 3일을 하면 돼요. 부산도 제가 해보니까 이틀밖에 안 걸려요. 서울은 좀 더 그러겠죠. 인천은 많으니까.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되거든요. 같이 스터디 하시면 일주일 정도 하시면 되고 혼자만 3일 정도 해야 돼요. 가격 비교 다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스터디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부산이 올라갈 때인데 부산 스터디를 했어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을 싹 다 끌어서요. 가격 조사했었어요. 만약 200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조사하잖아요. 몇 년까지 올랐는가 조사한 거예요. 올랐는 조사한 것 중에서도 부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은 산이 많거든요. 산에 있고 지하철 역세권에 있고 평지가 있어요. 만약 2007년 평지에 역세권까지 올라간 거 있고요. 2010년 언덕인데 못 올라간 거 있어요. 그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시장 정책해요. 딱 가격이 거기 멈춰져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딱 나와요. 조사하게 되면 다 하게 되면 그걸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부산의 어떤 특성을 아셔야 돼요. 얘가 언덕에 있는지 지하철 역세권 보이잖아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인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탄을 우리 조사하잖아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1기신도 2기신도 있잖아요.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싹 다 가격을 조사하게 되면 딱 올랐는 선가에 딱 보여요. 여기가 올랐나. 그 다음 차이가 보입니다. 거기는 아파트 다 해야 돼요. 대신에 근무합니다. 동탄만 한 것이고 경기도 하게 되면 분당해야 되고요. 과천해야 되고 수지 용인 다 해야 돼요. 수원에도 여기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시험 많이 걸리겠죠. 하게 되면 공부 엄청 많이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